이 광고를 하는 목적이 결국 노출인데 순위에 없어요. 순위에.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출이 없는데 무슨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오늘은 고수와 하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대표님들만 알기에는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법 같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고수와 하수가 있는데 제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는 거의 못 갔는데 한 번씩 이제 낚시를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낚시와 온라인 사업 또는 마케팅이 다른 게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낚시터에 갔어요. 갯바위를 가면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줄을 쭉 늘어뜨리죠. 그리고 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고기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 있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 이런 데에 돔 같은 좋은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기들이 유영하는 유형층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층에 머무는 이제 싼 고기들, 전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잡어가 여기 위에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층에 또 있고 바닥에 있는 바닥층에 있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돔 같은 좋은 고기들이 여기에 이제 서식을 하죠. 그런데 낚싯대가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늘이 여기 딱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수와 하수가 이 수심을 찾는 방법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찌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 낚시는 찌가 잠기면 이게 물고기가 먹은 거를 알고 낚싯대를 들어 올리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심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밑에 층은 수심을 알 수가 없어요. 바다 물속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수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낚싯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유속이 있죠. 바닷물이 흐르는 속도가 세게 되면 이 줄이 옆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물, 썰물에 따라서 이것도 바뀝니다. 그러면 이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수심층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초보, 하수와 고수의 접근법. 사실 여기 위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찌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매듭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무수히 반복을 해요. 굉장히 많이 조금씩 넣어보고 또 조금씩 당겨서 넣어보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지점까지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간 다음에 이 수심층을 결국엔 한 번에 찾는 거죠. 한 번에. 근데 한 번에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쭉 늘어뜨려서 한 1m, 2m를 길게 뽑아서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번에 이게 들어가겠죠?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면 한 발을 또 줄입니다. 그러면 폐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반복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금방 도달하는데 결국에는 한 두세 번 만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수심으로 볼게요. 초보자들은 위에서부터 탐색을 합니다. 엄청나게 나눠서 내려가야 돼요. 엄청나게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걸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초보들은 이게 맞나? 계속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내립니다. 남았으면 또는 모자랐으면 그만큼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거에 또 절반을 합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만에 수심층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고수는 두 번에서 세 번이면 설정이 끝나요. 되게 간소화된 움직임을 하는 거죠. 결국에 초보들이 겪는 게 뭐냐. 이게 광고하고 댕겨요. 광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쿠팡의 수동 광고라고 얘기를 듣게요. 수동 성과형 광고를 한다. 메인 트래픽이 들어온 시즌이 되어버렸다. 시즌. 그러면 클릭당 단가가 뭐 적게는 뭐 2,000원 한 키워드에 많게는 뭐 5,000원, 만원도 넘어가죠. 그러면 쿠팡에서 추천한 게 2,000원이면 고수들은 2,000원으로 한번 찍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분들은 어떠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순위 추적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추적을 해보면 노출이 없다. 노출이 없으면 뭐예요? 광고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2,000원을 일단 써봐요. 노출했더니
1페이지 너무 상단에 있다. 또는 2,000원이 실제로는 모든 1등 자리의 값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고는 실시간 입찰제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서 입찰가를 올리면 당연히 1등 자리를 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이 항상 고정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원에 넣었을 때 내가 1페이지 너무 과한 투자가 되는지, 너무 소극적인 투자가 되는지, 0점 조정의 원칙은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100원씩 단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 사업은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에 있는 게 손실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빨리 모니터링 해보고 0점 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빨리 분석했는 결과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너무 짜잘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초보자들이 저렇게 짜잘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 번째, 시도 횟수가 많아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들어요. 세 번째,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느냐? 효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광고를 하는 목적이 노출, 이게 광고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광고. 그리고 노출이 되고 나면 유입, 그리고 전환, 이런 게 있죠. 이걸 가기 위해서 첫 물길이 뭐냐? 결국 노출인데 순위에 없어요. 순위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출이 없는데 무슨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노출 유입 전환 중에 이제 노출을 한 건데 만약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어울러야 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 스모라는 킷,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모라는 킷. 스모라는 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또 S가 STP로 가죠. STP. 결국에는 이만큼이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모니가 돼 가지고 상품이 계속 팔리느냐 못 팔느냐,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장에 진입할 상품이 되냐 안 되냐가 판단되는 거죠. 요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요리 식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식재료를 소싱을 한 거고, 오븐이라는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에 넣어봐야 되는데 넣어보지도 못하는 게 이제 노출이 없는 상태. 근데 오븐에 들어갔으면 90도에서 오븐잉을 할 건지 100도에서 할 건지 130도인지 그걸 선택하는 건, 잘 쿠킹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들이 나머지 것들, 유입, 전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후속 작업이죠. 만약에 이게 노출을 따내서 해봤는데 그냥 음식이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노출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짜잘하게, 너무 소심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좀 더 사입을 하면서 진짜 사업같이 하시는 분들만 살아남게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에서 이런 광고비마저도 아끼면서 운용을 하시는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사입할 수 있는 스텝을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좀 더 거시적인 사업적인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기술을 안다고 제가 얘기했던 처음부터 이거 넣은 다음에 이렇게 튜닝하면 수동 키워드에 값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거 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에서도 내 행동의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저쪽에서 10원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너무 마이크로하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대표님들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국엔 매출 최적화, 이 광고하고 수동 성과형 광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거냐. 결국엔 매출 최적화로 잘 나오면 매출 최적화 하는 게 쿠팡의 제일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수동 성과형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쪼잔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좀 굵직굵직하게 에이밍을 하시고 운영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매출 최적화는 시즌템에 가장 적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팡 수동 성과형은 올 시즌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시즌 상품, 포시즌 상품을 할 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온라인 강의에서도 제외 키워드를 어떻게 하는지, 광고 성과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초적인 내용은 다 얘기해 놨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에 이미 다 풀어놓은 상태라고요. 근데 겨우 이거는 출발점인 거죠. 출발점. 좀 더 트래픽을 얻어서 시즌을 맞이하는 방법들, 비시즌을 마이크로하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더 큰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지시면 좋아요. 기본이 궁금하다.
이거 제 온라인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뭐 솔직히 안 들으셔도 유튜브에 검색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정보를 잘 필터링 해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에서 매출 최적화를 한번 마스터 해볼 거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하죠. 쿠팡만 하지 마라.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쿠팡만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쿠팡에서 연습을 하지만 이거와 아울러 자사몰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오픈마켓이든 내가 조금 더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사업적으로, 사업적인 관점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즌이 만약에 지금 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 겨울에 뭔가를 해볼 거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지나봤는데 이미 타이밍이 늦은 것도 있고 실제로 들어가도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내년도 있잖아요. 내년에 내가 못했던 걸 또 이뤄내면 됩니다. 그렇게 뭔가 패턴에 대해서도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확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꼽혀 있는데요. 잘 되는 사람들은 확신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확신이라는 게 뭐냐? 이걸 하고 나면 이게 할 게 보이니까 이걸 하면 또 이걸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근본이 제 생각에는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해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밑으로 나가는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을 장사가 아닌 진짜 사업처럼 생각을 하시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중국 이우 시장을 방문해서 실전 복리 그로스 반을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하고 이우 시장의 현장 소싱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일정을 또 소화한 다음에 광저우로 넘어가서 캔톤 2기를 또 관람을 하고 2, 3일 정도는 심천에 가서 또 공장 방문해서 단독 계약에 대한 협의를 또 마치고 다시 또 캔톤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제 캔톤 페어에 가면 중국반 졸업하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또 캔톤 페어 공장 소싱을 하는 방법들을 또 트레이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좀 넘는 기간 동안 중국에 머물 예정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확신이 생겨야만 컨테이너 발주도 넣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사업을 사업답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신을 가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라이브도 재개하고 갔다 와서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가져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 우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져 어제의